정기자의 애프터 361 시작합니다. 저 3화에서는 저희 입사 일주일 된 PD님이 강력한 요구를 또 해주셨고, 저희 장 이사님께서도 저한테 이세돌 구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지 이런 얘기 해주셔서 또 이세돌 구단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또 갑자기 만들어진 코너 속의 코너가 생겼어요. 코너 이름은 정앤 장. 좀 이렇게 신나게 해주셔야지. 네. 익숙하지 않아서. 네, 코너의 이름은 정앤 장입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바둑하면 이세돌이죠. 주변에 바둑을 잘 모르시는 막 바알못들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가장 바둑을 잘 두는 기사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세돌 구단은 바둑계에 큰 획을 그은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 근데 장 이사님, 제 소개를 제가 놓쳤네요. 잠깐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명칭을 통일을 하죠. 뭐냐면은 이제 이사보다는 네. 우리 타이제미 회원들을 저를 그냥 운영자 구구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구님으로 오히려 네. 이렇게 뭐냐면 명칭을 해주시는 게 되게 친숙하네요. 네,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선글라스 끼시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인물이 좀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좀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이세돌 구단의 행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방송에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래는 뭐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뭐 중국에 가서 입단을 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추측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또 이세돌 구단이 직접 얘기하기로는 난 둘 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세돌 구단하고 그 형제분하고도 또 친하시잖아요. 근데 혹시 뭐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뭐 친한 건 아니고 세돌 사범은 연배 차이가 나서 자주 어울리지 않았고요. 그 형하고 선후배 관계이다 보니까 이세돌 사범이 이게 뭐냐면 이제 큰 대국에서 바둑을 패하면 형이 위로 차원에서 식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동석해서 이제 많은 뭐 이야기를 그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뭘 하나 봤더니 아이돌 그룹 오마이걸이라고 혹시 아세요? 오마이걸 남자들의 로망이죠. 알고 계시나 보네요? 아니요. 저는 오마이 와이프밖에 모르는데. 근데 오마이걸이 뭐 가수예요? 그 아이돌 그룹인데. 그룹? 오마이걸이라는 데 입덕을 했어요. 입덕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 광팬이 됐다. 네. 부구님은 뭐 사실 트로트에만 열중하고 계셨잖아요. 저는 뭐 오마이걸은 아니고 오마이 송가인이라고. 송가인 팬이시구나. 최근에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이세돌 구단이 오마이걸이라는 그 그룹하고 영상통화하는 모습이 크게 화제가 됐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수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세돌 구단이 그렇게 막 찐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아마 딸이 오마이걸을 좋아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최신 그 내용이 업데이트가 좀 덜 되신 것 같은 게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아이돌 그룹을 막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세돌 구단이 막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오면서 오마이걸 노래를 듣고 온 거예요. 제목이 불꽃놀이라는 이제 음악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그룹하고 인연이 되기 시작했어요. 불꽃놀이 가사 중에 10년이 지나도 나를 기억해달라 막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자신의 심정하고 좀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초반에는 좋아하는 그룹은 없었는데 뭐 오마이걸 불꽃놀이가 좋아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넘겼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부일체 그 프로그램에서 영상통화를 이렇게 딱 연결을 해준 거예요. 제가 이세돌 입장이라고 해도 오마이걸 그 자체가 일단 마음에 들고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구구님도 실제로 만약에 오마이 송가인을 보면 아까 이세돌 구단처럼 그런 표정이 딱 나올까요? 그럼요. 그럴 것 같아요. 샌돌이가 보면은 대국할 때만 약간 좀 승부사다운 기질이 보이는 거지 평상시에 대화를 해보면은 그 미소 있잖아요. 항상 그 미소 짓는 얼굴이에요. 이사님이 거의 한 달 동안 맨날 출석하셨던 그 백반집 있잖아요. 생선구이 나오던 거기서도 같이 식사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세돌 구단이 좀 어떤 음식을 좋아하던가요? 세돌 사범 샌돌이가 보면은 이제 입이 짧아요. 승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신경이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소화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정식집 가서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세돌 구단은 회귀신이거든요. 회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보통 프로기사들은 대국하는 동안 숙소에서 이렇게 꼼짝 안 하고 있거든요. 인제 만해마을이라고 혹시 아시죠? 한 번은 바둑에서 이기고 이세돌 구단이 너무 신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신선한 회가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만해마을에서 속초까지는 거의 1시간 거리거든요. 그때 이렇게 떠올려보면 사실 저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결국 저도 같이 가긴 했는데 맨 뒤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주차하고 좀 숨죽이고 있었어요. 라이트까지 끄고. 근데 딱 문이 열리는데 이세돌 구단이 제 차에 딱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이세돌 구단은 좀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쓰지 않는 편이구나. 이렇게 뭐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이런 그때 것들. 정 기자 시집 갔어요, 안 갔어요? 저 그때 결혼하기 전이죠. 알았어, 뭔지 알겠어. 기억이 100%는 나지 않지만 바둑 그날 뒀던 거, 이긴 거 되게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럼 뭐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막 회 얘기를 엄청 했던 것 같아요. 2008년에 그 태국에서 이제 방콕에서 응시배 열린 적이 있었어요. 그 해외 대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프로기사들은 외출을 잘 안 해요. 최철한 구단은 좀 워낙 밝잖아요. 흔쾌히 네 갈래요 하고 이제 왔고, 근데 이제 제가 혹시 몰라서 이세돌 구단한테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저도 갈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 이제 시장에 도착을 했죠. 근데 가는 길에 막 이세돌 구단하고 최철한 구단하고 막 장난도 치고 막 여유가 넘쳤거든요. 어느 순간 이세돌 구단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기자님 수산시장은 언제 도착해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는 수상시장에 같이 가자 했는데 네, 수산시장으로 듣고 이제 회를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따라왔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또 단체 생활이니까 이세돌 구단도 이제 억지로 이제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스케줄에 따랐는데, 그 수상시장이면 이렇게 배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배 타고 이제 막 이것저것 보고 하는데 처음에는 또 막 이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상시장에서 과일도 사 먹고 막 이렇게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 같은 배에 탔었는데 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물 막 들이치니까 이세돌 구단이 신고 온 정장 신발이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근데 뭐 제 옆에 있는 최철한 구단은 그냥 계속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 상황을 굉장히 즐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긍정의 힘이었는지 최철한 구단이 이때 응시배에서 우승을 또 했죠. 내가 보기엔 새돌이가 약간은 좀 의식하지 않았나? 그런데 새돌이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약한 모습 보이니까 이제 힘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 이세돌 형이 술을 좋아해. 우리 이세돌 구단이 큰 대회에서 바둑을 지고 나면은 식사를 잘 안 해서 형이 이게 뭐냐면 항상 데리고 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거든. 그래서 술 뭐 주당이라기보다는 뭐 즐기는 스타일. 저도 압구정 근처에서 이세돌 구단하고 술자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술 세가지고 저는 그날 이후로 술은 입에도 안 대게 되던데. 술이 강하진 않아. 내색을 안 해. 내색을. 근데 가끔 뭐 늦게까지 술 먹고 그러면은 좀 이게 뭐냐면 남몰래 집에 가서 전두 붙이고 그래. 전 붙이고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뭐 센 편은 아니에요? 센 편은 아닌 것 같아. 이거 제보해주신 분이 이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말랬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엄청 해주셨거든요. 이제 말해도 돼. 은퇴했잖아. 은퇴했으니까. 그 이세돌하고 구리 10번기 대국이 있었잖아요. 그때 딱 4국대 얘기예요. 네. 다 이제 중국에서 열렸었는데 유일하게 한 판을 신안에서 했었거든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근데 그 4국이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그때 구리 구단한테 졌어요. 져가지고 지고 나서 마음이 엄청 싱숭생숭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관계자들하고 해갖고 막 이제 술을 엄청 마신 거죠. 근데 다음날 새벽에 그 형 이상훈 구단이 이제 걱정되잖아요. 술 어제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그래서 숙소 문을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두들겼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세돌 구단이 그날 밤에 술에 취해서 신안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그냥 쏜 거예요. 그로부터 5년 뒤 소름 돋는 사건이 하나 또 생기는데. 자, 잠깐만. 사국에서 패했잖아. 아마 충격이 가장 컸을 거야. 우리가 뭐냐면 생각지 못한 진짜 뭐냐면 큰 충격을 받고 분에 못 이겨서 빨리 이게 서울로 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네. 5년 뒤에 그런 사건이 하나 더 생기는데 신안에서 은퇴대국
했죠, 작년에. 아, 네. 그 세트 누구야 저기 저 한돌하고 네. 인공지능하고. 네, 신안에서 은퇴 대국을 끝내고 이세돌 구단이 이제 마음이 좀 그때도 착잡했겠죠. 그렇게 하고 이세돌 구단 집에 갔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제 서울에 가려면은 목포에 갔다가 이제 목포에서 뭐 기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이제 여정인데 그 가족들이 목포로 가는 택시를 탔어요. 근데 운전기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세돌 구단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치. 근데 보면 형 이상훈 구단이랑 이차돌 씨가 되게 닮았잖아요, 다. 가족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5년 전 신안에서 서울로 이세돌 구단을 데려다 준 게 바로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그건 되게 소름 돋잖아요? 기사님이 술 깨는 약도 사다 주고 그리고 커피까지 사다 주면서 이렇게 집까지 이제 데려다 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오랜 시간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 이세돌 구단 이름을 딱 들으면 야, 어떻게 저렇게 세상의 돌이 되어라 이런 이름을 지었냐. 그렇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큰 관심 없고 애칭이 더 좋으셨구나. 이세돌 구단의 이름은 세자와 돌자 이렇게 두 글자를 좋아하셨던 아버지 그 이소 씨가 순수 한글로 만든 이름이에요. 이 구단의 아버지는 교사 출신이신데 언어학하고 천문학에 굉장히 밝으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보면 포털 사이트나 여러 곳에서 이세돌 구단 이름을 이렇게 쓸 때 한자로 세상 셋째 이름 돌자. 이름 돌자. 네,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는 한글 이름을 짓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호적을 올리거나 초등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한자 이름이 필요했을 것이다.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세돌 구단 이름을 표기해야 되는데 그 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돌석자를 써서 이세석이라고 돼 있어요. 바둑으로 봤을 때는 네. 이름하고 또 매치되는 부분이 되게 연관된 것들이 많거든. 네. 보통 예를 들어 뭐 이상 형 같은 경우에는 상훈이 바둑가 이렇게 뭐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세다는 느낌이. 근데 이세돌 아주 그 아버님이 이름은 의미 있게 잘 지으신 것 같아. 차돌이가 두 번째고 새돌이가 세 번째니까 그럼 넷째가 나왔으면 이 네돌 막 이렇게 드는 거 아니에요? 형보다는 아우들이 훨씬 더 잘 풀린. 우리 구구님도 좀 이름이 독특하시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아무 의미 없이 네. 지었던 것 같아. 나 같은 건 실패했다고 봐야지. 이제 은퇴 인터뷰할 때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바둑 세계에서 네. 봤을 때인데 바둑 세계에서는 좀 멋진 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소신 있게 이야기했다는 거하고 이제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땐 나쁜 놈이지. 왜냐면 팬들이 되게 많잖아. 그쵸? 마음을 다 사로잡고 더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 떠났으니 네. 팬들 입장에서는 나쁜 놈. 그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 구단을 알게 된 계기는 특유의 그 목소리였어요. 하이톤. 노래하는 목소리 들어보면 얼마나 순수하고 재밌는데.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입단하고 나서는 성적이 이렇게 처음에 막 좋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좀 프로가 되고 나서 좀 적응기가 필요했었겠죠. 근데 자꾸 지다 보니까 이 구단이 만화방이나 오락실을 가면서 이제 좀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실어증 수준으로 목이 너무 아프니까 말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12살, 막 13살, 14살 이렇게 작은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다가 서울에서 같이 생활하던 우리 이상훈 형도 입대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을 케어해줄 사람이 이제 주변에 없었던 거예요. 계속 그런 상태로 있다가 치료 시기도 놓쳤고, 뭐 이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에 다 익숙해졌을 것이다. 이게 뭐 콤플렉스냐 이렇게 하면서 막 웃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세돌 구단 얘기는 진짜 파도 엄청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에피소드들은 다음 주에 2편으로 제작해서 하려고 있어? 하는데 그때도 와주실 거죠? 그때 출연료 있나? 네, 10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뭐 상금 100억은 다 어디로 갔는가 막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은퇴 선언했을 때 막 커제 둥절한 사건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 기자의 애프터 361이었습니다. 정엔 99. 정엔 99.